안녕하세요. 이영재입니다. 건강하시죠? 날씨가 지난 한 주 사이에도 꽤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세 분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당장은 따뜻한 아주 좋은 날씨인데 아침에는 상당히 추워요. 네,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겠고요. 저희는 일주일 만에 만났지만 항상 반갑습니다. 1년 만에 만난 것처럼. 그래서 매주 근황 토크 안 물어볼 수가 없거든요. 요즘 또 우영파 때문에 많이 듣는 얘기가 또 있으시다면서요? 저는 어디 가서 한 어르신께서 예. 아유 요새 농사지엄 땐 허멍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했더니 아유 뭐 우영파에서 손키즈도 막 잘 신었잖아요. 아이고. 모패도 입고 나오고 거기에서 예.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우영파의 위력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진짜 몸빼 입은 화면도 저희가 잠깐 나가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손키 씹는 거 우리가 막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뭐 그 효능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이래서 정말 그렇게 들으셨나 그래서 4명이 모여서 어느 우영파에서 정말 농사를 짓는구나. 근데 저희가 농사 짓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농사 토크쇼. 그러니까요. 네. 자, 점점 더 단단해지는 우영파씨입니다. 그럼 이번 주도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신 다음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소섬 재심 공판이 시작되어신 게 맞음. 제주공항 서시에선 희생자 유해도 나오라신디. 소섬 서건이 시원하게 잘 못 가질 날이 가차와지긴 햄신가양. 제주가 해결하여서 할 일을 알아보젠 국회가 제주도를 찾아왔수다. 진로 관심이신 게 블록체인 일하신디야. 도지사님, 촌마을 도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신 건지도 헛설 생각하여 줍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들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작업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만이 좀 특화된 그런 차별화된 그런 것들로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도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바라보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결정되어질 것 같은데요. 높은 자리에 앉아 고랜 여직원 신디 모털짓한 조합장 이야기로 거늘이 왕성하였수다. 조합원들은 오래전이부터 대며진 적폐를 청산하게 넘엉 진례에 나사신디야. 질 듣구정한 것이 모심소급 질푼디서 나오는 사과형 반성이 아닌가 말씀. 삼다수 맹그는 공장서 이러는 살은 사망사고 난 일거정 7개월 전이부터 사고 남직한 걸 알멍도 내분생기게 맞음. 벨스시 도지사가 사과허멍 나사신디야. 무사 사고 나신지도 잘 발류고 또신 영원 사고가 안 나게 끝까지 대응 허용은 안 되어 맞음. 자, 그야말로 감사의 계절입니다. 제주의 행정사무감사 열기가 뜨거웠다면 25일, 26일 이틀 동안은 또 국정감사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그 이슈 중에 이것이 핵심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특히 고재열 씨가 관심이 많은 분야예요. 그래서 오늘도 시작을 끌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잠깐만요. 근데 도대체 제작자 저한테 왜 그러세요? 뭐 악한 감정이 있습니까? 아니 저번에는 무슨 해저터널 원리를 설명하라고 하지 않더니 이젠 또 블록체인을 설명을 하라고. 블록체인. 자, 나만 모르고 모두가 알고 있는 것 같은 왠지 그런 느낌. 하지만 뭐가 제대로 누구 하나 속 시원히 얘기를 해주지 않는 바로 그것. 바로 블록체인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국정감사에도 이게 이제 그 좀 현안으로 좀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저도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일단 뭐 블록체인이라는 게 이게 좀 복잡한 개념인 것 같아서 좀 이해하기가 좀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블록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저장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체인은 데이터 저장소를 이렇게 촘촘히 연결하듯이 이렇게 생태계를 구축했다고 해서 이제 블록체인인데 어쨌든 블록체인이라는 것에 대한 기술적 문제는 차치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학계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정부 관계자들도 그렇고 블록체인은 앞으로 괜찮은 기술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데는 이견이 없으세요. 이견이 없는데 그런데 이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이제 지금 논란이 되는 게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을 하는데 암호화폐가 필요하다. 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암호화폐 없이도 블록체인을 할 수 있다. 네. 이런 의견이 지금 사실 그 두 개 헷갈리는 분들도 네네. 많거든요. 이게 블록체인 하면 암호화폐가 암호화폐라고 블록체인인가? 네. 네. 암호화폐가 꼭 있어야 블록체인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암호화폐 없이도 이건 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원희룡 지사께서 블록체인 특구를 추진하면서 지금 기본적인 전제로 세운 게 뭐냐면 우리 블록체인 특구는 무조건 암호화폐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암호화폐라는 게 주식도 아니고 채권도 아니고 뭐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거고 이런 생태계를 만들 거야. 그래서 이 생태계 전체를 우리가 얼마의 코인을 찍어낼 거니까 이 코인을 당신들이 사줘라고 하는 게 이게 암호화폐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면 암호화폐를 사는 사람들은 주식으로서의 가치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채권으로서의 가치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에 따른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 사용이 되면 이게 엄청난 좀 이게 금융 모럴 해저드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정부에서는 좀 약간 도입을 좀 꺼려지는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제주도의 계획을 보면은 어쨌든 이 암호화폐 특구를 추진을 해가지고 뭐 거래소도 설치하고 암호화폐 발행도 허용하겠다 이 정도인데 글쎄요 이제 어쨌든 이거는 공론화하겠다고 했으니까 자세한 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가 어떤 그런 특구 이렇게 조성이 돼서 해외에 이런 것들을 좀 거래하는 그런 중개 역할도 제주가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뭐 산업을 부흥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리고 위험성도 같이 이제 그렇죠. 안게 되는 이런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국감에서 공감대 형성도 안 돼 있는 것 같다 도민과 이런 식으로 좀 지적을 받았는데 우리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도 블록체인 암호화폐가 뭐지라는 무시거라죠. 네, 공감대 형성이 전혀 안 돼 있는데 자꾸 이렇게 좀 이제 법적 그리고 그 재정적 협력을 요청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였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게 그 안전장치가 좀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금융에 관련된 거라서 그렇죠. 네. 이게 그 제주만 원한다고 제주만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전체가 다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블록체인 사업을 제주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서울과 부산에서도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최근에 박원순 시장의 경우에는 그 블록 산업의 메카라고 하는 스위스 주쿠에 가서 직접 사업 계획서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원희룡 지사가 어떻게 이 블록체인 사업을 특구로 지정해달라고 강조하고 있냐면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정부의 뭐 규제와 모델을 실험할 수 있는 최고의 테스트베드장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테스트베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리병원 문제. 지난 10년간 더 이상 제주도 테스트베드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굉장히 오랫동안 주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결국엔 지금 뭐 반대 입장이 훨씬 많아서 지금 공이 넘어간 상황인데 이 테스트베드 우리 제주도가 스스로 먼저 실험장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도민들이 과연 고운 시선으로 볼 수 있을까? 지금 산적해 있는 현안 얼마나 많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지사 지난 도정 설거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닌 말로 그거죠. 설거지도 다 안 마쳤는데 딴 데 가서 신메뉴 개발하는 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비유가 참 적절하시네요. 네. 아주 좋아요. 그래서 현재를 정리하지 않고 한 걸음도 저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기본에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네. 어찌됐건 가야 할 길이 너무 많습니다. 블록체인 쉽게 풀어갈 네.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자, 다음 이슈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들리는 갑질 네.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요. 지난주는 그 교수님의 갑질 얘기를 했고 이번 주는 또 조합장의 갑질을 얘기 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지난 6월이었죠. 간음 혐의로 징역 8월을 받은 제주시 농협 그 양용찬 조합장이 보석으로 풀려나고 바로 뒷날 업무 복귀를 바로 했어요. 일에 대한 의혹이 굉장히 크셨나 보죠. 근데 이제 당시 법원에서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피해자를 간음했음에도 반성을 하지 않고
또 오히려 피해자 인격을 못 얻겠다, 책임이 굉장히 무겁다라고 해서 판시를 했는데 이 업무 복귀를 두고 제주시 농협 내부는 물론이고 여러 단체, 여성 단체에서도 특히 이제 사퇴 요구를 하고 있고 삭발까지 했죠. 네. 근데 이 양용창 이 조합장은 이 사퇴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년 3월에 있을 조합장 선거를 모함하는 공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더 분노를 사게 해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이 농협의 권력도 조합장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저는 농민들에게 있다라는 부분들 좀 제대로 생각을 하시고 그 책임감, 통렬히 느껴서 제대로 행동을 했으면 하는 또 바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나 출근 지금 해도 아무런 문제 없다 그거 아닌가요? 그게 네. 제가 좀 저도 이게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 실화냐?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죠. 너무 상식을 벗어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얼마 전에 한국농업경영인 제주연합회에서 낸 성명이 있더라고요. 전 이 부분을 좀 주목했어요. 여기 내용에 농협법과 각 지역농협 정관, 이사회 대의원의 구성 등을 볼 때 선출직 조합장들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대법원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직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맹점이군요. 맹점. 네. 그래서 법 개정을 막 요구하고도 있더라고요. 추가로. 네. 그러니까 그 검색창, 인터넷 검색창에 농협 사건, 농협 조사 뭐 이런 것들을 검색해 보니까 전국구로 이런 일들이 풍년인 거예요. 아, 제주만이 아니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방금 얘기한 이런 그 시스템이 각 지역마다 다 거의 비슷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디든 지금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제주도도 계속 문제가 끊이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국감장에서 농협 중앙에 출석을 시켜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 개선해라. 네. 계속 비리 터지고 뭐 약간 뭐 안 좋은 사건들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이거 좀 정리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요구들을 국회에서도 끊임없이 하는데 왜 그런지 잘 바뀌질 않아요. 근데 이참에 이런 사실들 좀 도민사회도 좀 제대로 알려지고 우리 모두가 좀 이런 부분들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그러면 또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고재일 씨가 갑질 좀 그만해 하고 좀 시원하게 외쳐주셨으면 딱 좋겠어요. 외칠까요? 네. 갑질 그만! 갑질 그만! 아, 무서웠어요. 네. 시원하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청와대 청원까지 지금 올라간 상태라고 하니까 뭐 어쨌든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부끄러워하는 사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를 나누는 부분입니다만 계속해서 도민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는 그런 사고였죠. 삼다수 공장 사망 사고. 국회의원들도 내려와서 이건 당장 사과부터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사과를 했습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사과 당연히 했었어야 되는데요.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사실이 있었죠. 7개월 전에 네. 안전에 대한 위험성 맞아요. 알고도 못 고친 거 아니냐. 2018년 3월에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정기안전 점검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적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기계 설비에 대한 비정상 작업을 할 경우 협착 등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 지도를 요한다. 어떻습니까? 네, 전원 차단 및 가동 중지, 안전 태그 부착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번 사고와 직결되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네. 이번 사고가 제주도에 얼마나 큰 안전 불감증이 있었는지 확인해 주는 정말.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1년 전에 사건도 있었고 또 알고 있으면 당연히 고쳐야죠. 그러니까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 있지 않습니까? 외양간이라도 좀 제발 잘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보니까 생산 라인에 근무하는 직원이 원래 정원보다 61명. 네. 예, 61명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그 개발공사 오경수 사장께서 말씀하시길 원래 이제 작년 11월부터 이미 4조 3교대로 전환해가지고 근무를 했는데 지금 뭐 육아휴직이나 이제 군대 가는 인원이 빠져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체하기 위한 채용 절차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지금 한시적으로 그냥 그랬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무조건 저는- 사과를 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그 변명입니까? 말씀을 딱 듣고 아니 저기는 노동의 조건보다는 어떤 생산 목표를 중심으로 공장이 가동됐다는 그러니까요. 증거구나. 사장님의 그 발언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좀 이런 부분을 생각해봤어요. 개발공사에 노조가 없더라고요. 그 노동조합이 없는데 여기서부터 좀 비극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좀 보고 애초에 이런 사건이 나기 전에 이런 어떤 이교대 이런 거 말이 안 된다 더 일찍 채용을 해달라 그래도 우리는 일을 할 수 없다 이 생산량은 맞출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노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에서 있었더라면 사실 좀 막을 수 있었던 그럴 수도 것이 있겠네요. 아닌가. 부상도 아니고 목숨을 담보로 자꾸 이런 그럼요. 일이 벌어지니까 네. 정말 이건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정리해 보니까 답답한 소식이 이번 주도 줄을 이뤘는데 뭐 그 밖에 지난주 관심 있게 본 뉴스가 있으시다면 개인적으로. 네. 지금 계속 고구마 먹는 뉴스를 좀 전해드려서 경사가 난 소식 두 개를 좀 정말요? 말씀드릴게요. 근데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첫 번째는 조천읍이 그 국제 남북 도시로 선정된 거예요. 습지 자체도 아니고 습지 도시. 네. 네. 아, 이게 그 전 세계적으로 처음 지금 시작되고 있는 네. 그런 인증 도시 제도라서 순천시 창녕군, 인제군 그리고 제주의 조천읍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예. 이런 국제사회에서 인준을 이번에 받은 거예요. 그 중에서는 1등일 거예요 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가 지금 유네스코 상관항이잖아요. 유네스코 상관항에 더해서 이제 람사르 습지 도시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도시가 됐는데 이렇게 좀 여기에서 좀 주목해야 할 건 이게 지역 사회, 그러니까 네. 정말 주민들하고 그리고 행정하고 어떤 시민단체 이렇게 각각의 주체들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 그렇죠. 예. 아주 오랫동안 네. 준비해서 만들어진 그런 결과물이고 자연을 지켰더니 여러 가지 경제적 이익도 그렇죠. 돌아오더라라는 예, 예. 그런 사례를 만들어낸 멀리 거거든요. 봤더니. 네. 네. 멀리 아, 보고 참. 천천히 갔더니 차근차근. 그게 돌아왔다. 그래서 너무 이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축하드리고. 그 바로 옆에 사파리 월드 지금 인허가 절차 진행 중이잖아요. 그 얼마 그 인허가가 몇 개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이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 소중한 그 람사르 습지 도시 안에 네. 그런 가축 그러니까 분뇨라든지 이런 위험성이 있는 동물원을 만들 수가 있는가 좀 우리한테는 필요 없는 사업이다. 상반되는 정책이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또 이거는 많이 모르실 거예요. 아마 대정읍의 신도 1위에 그 해양 동물을 관찰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돌고래 센터가 생겼어요. 네. 사실 근데 이게 지금 제주 남방 큰 돌고래가 예. 제주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보호종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주에서는 예산도 안 쓰고 담당 공무원도 없고 관련된 기관도 없고 아무 그 아웃 오브 안중 안중에도 없는 그 친구들이 이 돌고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기금을 모아서 시민단체에서 만든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근데 마을 분들이 이제 마을의 폐가 같은 것도 알아봐 주시고 들어오라고 이렇게 하시고 해가지고 어저께 개소식을 했습니다. 야, 근데 네. 그쪽이 또 돌고래가 많이 나오는 네. 추모를 하는 돌고래 보러 많이 곳이잖아요.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야. 좀 종종 갔는데 정말 제가 한꺼번에 수십 마리를 봤었어요. 예, 이렇게 예. 뛰어다니는 네. 친구들을. 그래서 이런 또 작은 경사, 근데 네. 작지만 네. 어떻게 보면 중요하죠. 도에서 관심을 두지 않는 걸 네. 시민들이 모아서 만든 공간이기 때문에 이 소식도 좀 전해드리고 예. 싶어요. 가만히 계시면 저희가 할게요. 이렇게. 10월 21일이 그 경찰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25일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서 이제 기념식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주와 관련된 아주 정말 역사적인 경찰 한 분이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봤어요. 예, 예. 네, 그래서 네. 경찰관의 제복에는 애국안민의 정신이 배어 있습니다. 민주, 인권, 민생경찰의 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자랑스러운 경찰의 길입니다. 제주 4.3 당시 상부의 민간인 총살 명령을 거부하고 수많은 목숨을 구해낸 문형순 성산포 서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눈을 감고 들었는데요. 괜찮았나요? 초반엔 괜찮았는데 갈수록 좀- 나중엔 김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무튼 자, 이 문영순 서장이 네. 1950년 당시에 성산포 서장을 역임을 하셨어요. 근데 당시에 제주에 주둔을 하고 있던 해병부대 정보참모가 이 문영순 서장에게 공문을 하나 띄웁니다. 성산포 경찰서장 귀하 예비 구속자 총살 집행 의뢰의 건. 공문 제목이 본도의 계엄령 실시 이후 현재까지 귀서의 예비 구속증인 D급과 C급 총살 미집행자에 대해서는 총살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9월 6일까지 보고하도록 의뢰함. 공문 내용이 이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끔찍한 공문 예. 같아요. 저런 공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종이 한 장에 몇백 명, 1000명 이상의 목숨이 지금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군에서 이제 경찰로 갔죠, 이제. 그 공문을 접수한 문영순 서장이 공문에 적기를 부당함으로 불이행. 이 명령은 부당하기 때문에 내가 이행하지 않겠다라고 예. 이렇게 거부를 하셨다고 용기 합니다. 있게 맞서신 거죠. 아이 기만해서 네. 힐러로 넘어가는 네. 듯한데 이게 보통 용기가 없으면 그거는 네, 이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분은 또 신흥무관학교를 나온 오리지널 독립군 출신이시다 보니까 역시 그래서 이분을 주변에서 봐왔던 어떤 다른 분이 증언하기를 문영순 서장이 저렇게 강단 있는 행동이 가능했던 거는 본인이 일경 출신이 아니고 독립군 출신이라는 굉장히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걸 거부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이후에 과연 문영순 서장은 잘 지냈을까요? 그랬을 리가 예. 없겠죠. 온갖 고초를 다 겪었겠죠. 네. 온갖 고초를 겪고 결국 경찰국 보안과 방호계장을 끝으로 1953년 9월 퇴임을 하셨다는데 퇴임 후에는 보니까 쌀배급소 직원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제주의 첫 영화극장인 대한극장에서 매표원으로 일하시다가 결국 아무 가족도 없이 누구 하나 보살피 없이 외롭게. 쓸쓸히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입니다마는 내일 모레입니까? 11월 1일에 제주지방청에서 이 문영순 서장의 흉상 제막식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잠깐 얘기해 주지만 우리 아이인 희만, 아이 희만 과연 시키는 것만 제대로 하는 것이 이 공무원의 본분인가? 아니면 내가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어떠한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 게 과연 공무원의 본분인가? 아마 이분은 그거를 정확히 보여주신 그 분이 당시에도 아닌가? 그렇습니다. 싶어가지고 지위가 아니고 삶의 질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모델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저희가 과거에 잘못된 것들은 자꾸 바로 잡고 끄집어내야 되겠지만 그래서 과거에 잘한 분들의 어떤 보물 같은 존재를 끄집어내는 데는 좀 소홀하지 않았나 싶어요. 맞아요. 이제는 소중한 우리의 도움 주신 분들 그런 사건들 많이 좀 끄집어내야겠습니다. 그 정신을 길이길이 받아 안아야겠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 자, 이어서 오늘의 메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행정사무감사가 드디어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중간 평가 요 정도 시간을 가진 걸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그 행정사무감사 중간에 녹화를 한 탓에 많은 분들이 마무리를 못 져서 아쉽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총 결산하는 자리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지난주에 평가를 내리셨어요. 그 후에 완전히 끝난 후에 다시 돌아보니까 그전 생각과 내용 좀 달라지신 게 있었는지. 이런 게 있죠. 저는 회를 먹고 싶었어요. 예. 저만이 아니고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회를 먹자 그랬어요. 예. 방어회요. 그래, 그래, 회 먹으러 갑시다라고 했는데 같이 있는 일행이 마음이 바뀌었어. 야, 그 호텔 뷔페 가면은 그 회도 있고 중식도 있고 고기도 있으니까 그냥 거기 가면 다 먹을 수 있어. 그냥 저 호텔 뷔페로 가자. 네. 뭔가를 먹고 왔어요. 근데 내가 뭘 먹었는지 기억을 못 하겠어. 뷔페 가장 큰 맹점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도저도 아닌. 그건 행정사무감사. 상당히 고급스럽게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뷔페. 뷔페로. 어쨌든 명분도 잃고 실리도 없는 굉장히 계륵 같은 행정사무감사였다.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알겠습니다. 볼 때마다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번에도
아, 외양간 좀 그만 고치지. 아이고 참. 외양간, 그러니까 도정에서는 설거지하다 끝나겠고 의회에서는 외양간 고치다가 끝나겠고 왜 계속 나오는 문제들을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끝마무리를 못 맺고 계속해서 좀 끌고 나갈 수밖에 없는가. 분명히 이 얘기 내년에 또 나온다 하는 그런 질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를 지금 써놓으세요. 내년에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네, 나왔는지. 분명히 또 나올 것이다. 뭐 네, 이런 주제들을 계속 들으면서 아, 애초에 그냥 속 시원하게 끝내버리는 네, 그런 감사가 필요했다. 이 생각이 그게 듭니다. 어떤 건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했어요. 왜냐하면 전체 상임위를 어쨌든 일일이 다 받고 43명의 의원님들 발언하시는 것도 다 이렇게 봤을 때는 저는 물론 알맹이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준비 면에서는 나름 43명의 의원들이 이게 어떤 준비는 했지만 질문할 때의 어떤 방법이라든가 집행부의 답을 끄집어내는 어떤 뭐 소위 스킬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해서 답답하다, 조금 안타깝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있었긴 했습니다만 저는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의 준비하는 이런 모습들은 좀 저는 긍정적인 평가를 워낙 내리고 또 싶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감사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6행시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운을 점점 준비하는 게 예. 많아지고 있어. 자, 고지열 씨가 운 한번 한번 띄워주시죠. 띄워주시죠.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습니다. 정말 센 한 방이 없어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네. 좋은데요? 좋아요, 느낌. 사실 집행부의 답변도 부족했습니다. 무. 무릇 정치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편안하게 해줘야 됩니다. 감사해서 끝나지 말고 사필 기정의 신념으로 제주도 더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 더욱 많이 해주십시오. 오늘 왜 이렇게 다들 준비해 오신 거야? 새벽에 일어나서 계속 준비한 거예요. 성대모사 하셨지, 아까 시 읊으셨지. 기대도 되죠?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일단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면은 역시 하이라이트는 신화역사공원 오수 역류 문제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얘기는 저희가 많이 또 다뤄봤습니다. 근데 자칫 이 사안 때문에 좀 묻혀버릴 뻔한 다른 것들도 꽤 있었을 것 같아요. 이번 감사에서 지나치게 굵직한 이런 것들 말고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봐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폭행, 폭력, 학대, 폭언 얘기가 많이 나왔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 두 상임위에서 주로 다뤘는데요.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노숙인 재활시설의 학대 사건 문제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습니다. 98년도에 서귀포 시립 그러니까 위탁을 해서 시립으로 운영이 됐는데 1년에 예산이 9억 5천만 원이 지원이 돼요. 근데 정작 원래 진행을 해야 될 재활 프로그램 예산은 1,800만 원밖에 안 되고요. 이 입소해 계신 분들을 농장으로 데리고 가서 노역을 시키고 일당도 주지 않고 뺨도 때리고 폭언도 하고. 근데 이게 사회복지계에서는 예전부터 저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고 계속 생각을 되어져 왔고 또 뭔가 문제 있구나라는 걸 좀 알고 있었던 그런 곳이었는데 결국에는 굉장히 이제 강하게 추궁을 하니 서귀포시장의 답변으로 행정에서 미리 인지하지 못한 부분 정말 크게 잘못했고 깊이 반성한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경찰 내사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넘어지면 손 잡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게 사회의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안을 보면서 제발 이 부분만이라도 이번에 제대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좀 대책 좀 잘 꾸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좀 하고 굉장히 또 안타까운 소식이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인권을 중요시하고 인권을 가르쳐야 할 학교 안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입니다. 제주시 내 모 중학교에서 영양교사가 조리사를 폭행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지난 4월에 처음으로 일어났고 그 이후에도 해서 총 뭐 3차례 그리고 폭언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감사장에서 그 녹취한 것도 이렇게 들려주는데 직접 들어보니까 굉장히 충격이 컸습니다. 근데 또 문제는 이 학교장이 당시에 알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도 안 했고 더 제가 녹화된 그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황당했던 건
이 도교육청의 담당 국장이 그때 안 거예요. 이 사실을. 저는 의원님 말 듣고 저야 알았습니다라는 답변을 듣는데 제가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뻥아닌가요, 그거? 아유, 정말 그리고 담당 과장은 심지어는 담당 과장은 2, 3일 전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학교 안에서의 일어날 네. 그리고 학교에서 어떤 인권이라든가 어떤 이러한 것들을 계속 가르치고 또 배우게 해야 할 이 배움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지난 4월부터 계속 이루어졌는데 방치되고 있고 적절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역시 전체적인 어떤 인권 실태에 대한 부분들 정말 미루지 말고 해결해야 될 것인데요. 전형적인 우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지위를 이용한 갑질 사례들이잖아요. 또 예. 기본 사회라는 것은 그 기본은 원칙을 지키는 이들은 대우를 받고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은 벌을 받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본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잘 지켜지는 제주 사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훈훈했다가 또 확 그냥. 네, 확 가라앉네요. 네. 저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었으면 저도 몰랐을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가 그 제주 권역재활병원 그 원장과 일반 직원 연봉 차이가 10배가 난다는 맞습니다. 거를 지금 봤어요. 아마 게다가 이제 진료도 하지 않고. 네. 예. 저는 근데 이게 제가 어떤 이런 기관 논리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 가장 낮게 연봉을 받는 선생님들 물리치료사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제주의 그 생활임금 수준도 안 되게 연봉을 받고 있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서 보건복지위 그 관련 영상을 다 보셨으니까 네.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건지. 비정상적인 거죠. 게다가 그 장애인 주치의 제도가 있으면서 이 원장이 장애인 주치의로 또 이렇게 지정이 되신 분이세요. 근데 원장의 월급은 뭐 2억여 원이라고 하죠. 네. 근데 행정 업무가 너무 많아서 진료를 볼 틈이 없다. 예,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지적이 들어가니까 뭐 앞으로 장애인 주치의로서도 역할을 다하고 진료도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이게 정리가 되긴 했는데 그 시정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봐야죠. 네. 네. 저는 그 농수축 경제위원회를 좀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예. 뭐 농산물 해상운송비 문제 왜 해결을 안 하느냐 네. 뭐 좀 뭔가 좀 한 방이 없었어요. 예, 이게 또. 예. 네. 뭔가 좀 시원하게 긁어주는 것도 지금 없고. 농민들 진짜 급한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예. 그 문광위에서는 또 이제 재밌섬 논란이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행감 이전의 재밌섬 논란이 이거를 꼭 해야 되느냐? 이 사업을 왜 꼭 거기서 해야 되느냐? 네. 왜 공론화를 안 했느냐의 문제로 이제 그 좀 정리가 된다면 행감에서의 재밌섬 논란은 이거죠. 재밌섬은 도대체 누구 겁니까? 맞아요. 재밌섬은 누구 겁니까? 공박이 예. 많이 오갔어요. 예. 예. 은행 겁니까? 아니면 네. 그 회사 겁니까? 서로 기자회견하고 막 난리가 아니었었죠. 아유 뭐 난리가 났었죠. 네. 근데 네. 뭐 그래서 또 재밌는 게 또 하나 발견된 게 그 지금 이 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지금 재무감사가 지금 2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맞아요. 첫 번째 재무감사를 했었는데 첫 번째 재무감사 때 그 관계자가 감사위원회 관계자가 이제 문화예술재단 이사장한테 이제 뭐 혹시 뭐 지금 제출된 서류들 말고 뭐 특별한 뭐 어떤 뭐 계약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 있습니까라고 물어봤는데 이사장이 없다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런데 그날 오전에 이 재밌섬 네. 그 계약을 그 전설적인 1원 계약 네, 네. 예, 그걸 체결해가지고 이제 좀 약간 감사위원회가 좀 이거에 대해서 발견을 못한 책임도 있고 좀 그 전 이사장이 뭔가 좀 이제 거짓을 한 게 아닌가 지금 이런 논란이 있는데 모를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공방에서 그 지적을 했잖아요. 예. 이승환 의원이었나요? 지적을 하니까 그 이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서 감사를 못했다. 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꾸 그러니까 독립성 문제가 나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직접 들여다봤었어야죠. 모를 수가 없는 게 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걸 뻔히 알고 네. 있는데 감사위원 그러니까 감사위원회 역량 문제죠. 그건 어떻게 보면 또 예. 적극적 의지의 문제고 감사위원장 네. 발언 있지 않습니까? 예. 청렴도의 문제되니까 제가 그 얘기 하려고 예, 감사 그렇게 할 수 없다. 예, 예, 예. 얼마나 이 발언 논란됐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감사 기능하고 그 청렴도하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강화해가지고 징계를 네. 많이 주게 되면 청렴도 평가에 좀 긍정적인 측면은 있죠. 없나요? 청렴도 평가에 좀 나쁜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나쁘게 작용합니까? 그럼 감사를 안 해야 청렴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입니다. 이래가지고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전문성 강화 그런 식의 답변으로는 저희 의원들이 설득력이 없어요. 아니 그것도 감사위원장님이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저는 황당했어요. 예. 그래도 그 전에 감사위원장들께서는 뭐 질적인 감사를 하겠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그 액수나 뭐 이렇게 겉핥기식이 아니라 사업의 내용을 들여다보겠다 이런 그런 감사로 많이 바꿔나갔다라고 혁신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감사위원장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저는 그걸 기사화된 걸 보고 이게 정말 사실인가 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행안위 그 영상을 제가 봤잖아요. 네. 이게 이번에도 이거 실화냐? 그걸 이렇게 계속 보는데 그래서 김한국 그 질의를 했던 김한국 의원님도 약간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답변이니까 좀 이렇게 뭐야 이거? 멈칫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상식 밖의 이런 발언이었는데 정확히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네. 청렴도 평가에 오히려 나쁜 영향을 주는 것 같아서 고민이다. 고민이다. 라고 맞아요. 고민을 토로를 네.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외부에 안 좋게 보여지는 것 때문에 네. 감사가 꺼려진다라는 얘기라서 화제가 감사위원회에서 됐죠. 어떻게 그렇죠. 이렇게 네. 얘기를 하나 그러면서 독립성이 유지되고 네. 있다. 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참 도정이 그렇습니다. 청렴도 평가에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아 왔어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주문을 한 거죠. 어찌 스트레스도 보면. 많이 받았고요. 또. 네, 네. 일단 행감에서 도의원분들이 좋은 질문이라는 거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분명히 그런 분들도 계셨는데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베스트 질문은 뭔지 한번 뽑아 보려고 합니다. 예, 어느 분부터 먼저 좀 칭찬해 주시겠어요? 제가 먼저 할게요. 저는 뭐 좀 가슴 아픈 질문인데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의 고연수 의원께서 따귀를 때린 게 폭력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이 질문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가장 대표적인 질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따귀를 때렸는데 폭력입니까 아닙니까? 폭력. 당연히 폭력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물어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인 거죠. 비상식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일들, 말도 안 되는 주장들, 굉장히 분노하면서 이 질의를 뭐 도보건복지 여성국 할 때도 물었고, 그리고 또 이제 서귀포시 할 때도 물었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 질문을 하셨어요. 이런 질문들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가장 많은 43명의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가장 그 내용을 대표할 만한 질문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김한국 의원과 그 감사위원장의 그 사실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김한국 의원이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당 때문에 좀 어떻게 약간 좀 저평가되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저는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현장에서의 순발력이 굉장히 돋보인 그런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1보의 K 기자에게 이번 행감에서 아주 빛나는 질문을 던진 의원을 한 명 뽑아달라 했더니만 이제 김경미 의원. 네. 복권 기금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개선 주문을 했거든요. 이분이 3년 동안 543억 원이 재예방 사업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160조의 규정에 이게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조항을 몰라서 근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해당이 안 되는데 그거를 사용했다는 네, 걸로 맞습니다. 받아들이는. 황토문화 문화재 보호전이라든가 생활 환경 개선이라든가 지역 주민의 공돈으로 추진하는 13가지 항목에만 복권기금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3년 동안 543억 원이 복권기금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을 지금 도민안전실에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그 저희가 이제 저번 주 방송에서 다뤘었던 그 강성희 의원, 예, 지하수 함양령 오수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 제주에서 가뭄이 온다고 해가지고 계속 서부 지역에 가뭄이 일어나면 급수 제한하고 격일제하고 이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와 맞물려 있는 거예요. 지하수를 너무 우리가 과학적으로 지속 가능 이용량을 측정해서 그거 안에서 관리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서 취소 허가령을 줬다는 건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 정말 절망적인 행정사무감사지만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빛나는 보석을 찾아내는, 예, 빛나는 진주를 찾아낸다면 아마 이 두 분이 아닌가, 예,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강성희 의원님 그 질의 저도 정말 인상 깊게 좀 봤었고 저는 베스트 질문이라기보다 제가 스스로 좀 질문을 갖게 했던 이야기가 한번 나와서 좀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안창남 의원님이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그대로 진행해야 된다. 본인도 이제 교통사고 위협을 좀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여기에 조금 이제 그 비자림로 공사에 반대하시는 시민분들이 실제 의원과의 면담 그리고 교통사고 내역을 그렇다면 공개를 해라라고 하면서 피켓팅을 제주시청 앞에서 좀 하고 의원들이 제주시청에 이제 방문을 할 때 그 가까이까지 가가지고 좀 목소리를 높이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끝나고 나서 그 박원철 위원장께 의정 활동에 좀 적극적인 보장과 보호를 요청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반대론자의 폭력적인 이런 상황들을 연출하는 거에 대해서 보호해달라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평범한 사람들이 의회의 이런 그 세세한 내용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그 중간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완충지대가 제주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시민과 의회 정치가 건강하게 긴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공간, 그 실제 물리적인 공간이기도 하고 어떤 장치, 오히려 나를 보호해달라가 아니라 의정활동을 보호해달라가 아니라 그 공간을 우리가 마련하자라고 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였으면 참 좋았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갖게 하더라고요. 글쎄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기대감은 상당히 높았는데 열심히 했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감사였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행정사무감사가 11대 의회에 뭔가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까지 뭐 잘했느냐 못했느냐 떠나서 앞으로 정말 중요한 활동들이 남아있는데 앞으로의 도의원분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마디씩 좀 해주시죠. 의정 활동에 꽂힌 행정사무감사라고 하고 또 첫 발을 뗐다라는 표현 많이 하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첫 발을 떼면 부모들 굉장히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고 막 박수 치잖아요. 근데 또 아이는 불안불안하게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다쳐서 울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이내 다시 잘 걷게 되는데 저는 그 행정사무감사 첫 발을 뗀 이 도의회에서 43명의 의원들이 생각처럼 일이 잘 안 풀려서 굉장히 괴로운 순간도 많을 겁니다. 물론 그럴 겁니다. 예, 저 역시 그랬었고 2013년도에 제 SNS에 그 와중에 어떤 도민으로부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바뀌는 게 있냐? 이런 질문을 받고 그때만 한창 밤새면서 준비할 때였는데 맥이 탁 풀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더 이렇게 다짐하면서 열심히 활동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그런 순간들이 올 텐데 그럴 때일수록 초심을 굳게 더 다잡고 충실한 활동을 하면 신나게 뛰는 순간도 올 거고 기분 좋게 점프할 날도 올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바로 도민의 삶이 될 것이라는 걸 잊지 않으면 앞으로 뭐 잘 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지열 씨. 생명 연장을 모든 정치인들은 꿈을 꾸죠. 참 그나마 다행인 건 이번 행감이 끝물이 아니고 시작이었다는 거. 얼마든지 만회할 기회가 희망적이네요. 있다는 거. 예, 만회할 기회가 있다는 거. 뭐 전반전 못 뛰면 후반전에서 만회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해보겠고요. 지금 전국을 떠들썩하게 좀 만들었던 비리 유치원. 요게 그 국회의원이 터뜨리기 전에 그 뒤에 직접 발로 뛴 엄마 정치
하는 평범한 시민단체와 그리고 경기도 감사위원회 시민감사관들이 그 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평범한 좀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그리고 계속 지켜볼 거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저희 계속 갑질 얘기했지만 이제 시민들 목소리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명백하게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2019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의회의 의정활동비는 그냥 의회에서 알아서 결정해라. 라고 이제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책정하는 작업들이 도의회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행정사무 감사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평가 그리고 자체 평가들을 통해서 의정활동비를 좀 책정을 해야 되겠고 이것 또한 좀 지켜보고 있다는 것 타당한 수준에서 맞춰야 된다는 거를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우리 제주에 이렇게 중요한 그 이슈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고요. 또 그만큼 도의회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실감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11대 의회 물론 뭐 나무라는 일도 도민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잘하시면 얼마든지 격려도 해드릴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그 손길을 고르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좀 막을 내려보도록 할까요? 손길을 잘 자라게 하려면 땅심이 중요하다고 해요. 예. 예, 가을에 이제 설이 내리고 차가워지면 생육이 참 힘들게 되죠. 그래서 저는 오늘은 손길을 심지 않고 잡초도 좀 뽑고 그 모아놓은 과일 껍질을 이렇게 잘 뿌려 주려고 합니다. 그게 천연 무슨 거름이 돼서 굉장히 땅심을 기름지게 한다고 해요. 제주도 의회와 제주도 이런 좀 유비무환의 자세로 일 터지면 그때 돼가지고 막 변명해야 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몸에 좋고 맛 좋은 열매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 단단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더 네. 그런 소리 들으실 것 같아요. 아이고 이제 농부 다 되신 거. 아유 좋았습니다. 고은영 씨. 저는 손키는 아니지만 사실 큰 고민은 없었어요. 배. 배? 네. 배나무를 심어야겠다. 모종을 빨리 사야겠다. 의외인데요? 고구마를 너무 많이 먹어서 시원하게 이렇게 입가심도 하고 시원하게 목 넘김 좋은 배를 좀 먹고 싶었어요. 동치미. 네. 동치미. 그것도 괜찮겠다. 네. 손키는 아니지만. 네. 그래서 배나무를 저는 심겠습니다. 시원한 배. 예, 끝으로 고재일 씨. 4.3 때 이제 동굴로 피신한 사람들의 마지막 식량이 감자래요. 짓을. 예. 그리고 문영순 서장의 그분의 고향이 평안북도인데 거기가 옥수수하고 감자가 많이 난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문영순 서장이라 이제 제주 뭐 신분도 다르고 뭐 출신도 다르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다르고 하지만은 두 개를 이어주는 매개체 공통점 어떻게 보면 감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지스를 심겠습니다. 예, 딱 어울리는. 네. 맞습니다. 예, 세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다음 주도 도민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과 함께 밝은 미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영 싸우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지 않을까. 잠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게다가 아니 너무 예뻐요. 가을 친구가 찾아왔네요. 동의한다는 뜻으로 그 말이 맞습니다 온 거예요. 예. 네. 고추 잠자리도 아는데 말이야. 길바닥에 살아남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도. MC는 뭐 안 해도 되는 거죠? 나 자꾸 압박이 되네 이거. 저희 뭐 포켓몬인가요? 계속 진화하는. 예. 아유. 예, 어쨌든 여러분의 매력을 점점 더 느끼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